지금 당신이 내뱉는 말이 자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했던 말 때문이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실수였던 거죠. 71세 김도한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멀어진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82%가 친구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자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사람 중 45%가 친구 관계 단절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단절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랑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자랑은 결국 마음의 불안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랑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자랑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마디 말로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76세 박영희 씨는 절친한 친구를 떠나보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말이 친구를 영원히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그냥 조용히 들어줬더라면 내 친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작년 겨울 친구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며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박영희 씨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사업 시작할 때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서 성공했어. 뭐든 잘 알아봐야 한다니까. 너희 아들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니? 그러니 실패한 거지?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의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친구는 연락을 끊었고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만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가 자기 자식 자랑할 때마다 나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노년층의 우울증 환자 중 82%가 친구의 자랑 섞인 조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법륜 스님은 노후에 자신의 경험이나 성취를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침묵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김지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만나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아들의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며 모임에서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이혼은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를 개선했어 라며 저마다 조언을 하더군요. 그 후 그 친구는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이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 82세 김순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30년간 운영해온 노인 모임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잃지 않았다는 그녀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친구가 아들 걱정을 하면 그랬구나 하고 끄덕여주고 손주 걱정을 하면 손을 잡아주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모임엔 항상 웃음이 넘쳤어요.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친구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조언과 자랑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 이태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경청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공감이 되죠. 특히 자녀 문제는 민감한 주제라 조언보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랬구나라는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듣는 것이 곧 수행이다 라고 하시며 경청하는 태도가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버릇과 자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순수하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자랑이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강남에 사는 78세 이화자 씨에게는 40년 넘게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던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황금 목료 모임이라 부를 만큼 소중한 자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마디의 자랑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난달에 큰 손주가 의대에 합격했어.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는 자신의 손자가 같은 대학에서 낙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말없이 화장실로 갔다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76세 김현숙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화자 씨는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손주 자랑 한 번으로 평생 친구를 잃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현숙 씨가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직도 그녀의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손주 걱정에 속이 타는데 너희들은 자랑할 일만 가득하니 참 좋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 환자의 65%가 친구의 자랑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 대한 자랑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황금 목료 모임의 또 다른 회원 75세 박서연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며느리와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다들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말도 못 꺼내고 결국 저도 모임을 떠났어요. 지금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법륜 스님은 자랑하는 사람은 외롭다. 자랑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상대는 질투하거나 부담을 느껴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자랑을 멈출 때 비로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번의 자랑이 평균 3.2명의 친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노인정에서는 15년간 이어온 모임이 단 한마디의 자랑으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이번에 반포자이 아파트를 사줬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전세 살며 자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82세 최우식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아들은 택시 운전하는데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아들 직업이 창피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제가 너무 미웠어요. 내 자식인데 남의 자랑에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노인정은 둘로 나뉘었고 자랑했던 그 회원은 지금 혼자 텅 빈 공간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 잠시 침묵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지, 혹시 상처가 되진 않을지. 한순간의 자랑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이 많으면 업이 많아진다 라고 하시며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을 통해 더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이라는 가면을 쓴 말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친구들의 은근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고 부끄러워서 에이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2세 황금자 어르신은 평생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주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물론 앞에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라는 말을 붙였죠. 그런데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됐나 봐요. 그날 이후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서 한 친구의 손주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금자 씨의 오랜 친구였던 75세 박영순 씨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손주는 학비 때문에 휴학 중이었어요. 알바를 3개나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죠. 그날도 손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렇게 쑥스러워하면서 장학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에 와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25년간 노인복지관을 운영해온 78세 김병철 관장은 이런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고 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 모임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어진 자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아이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분들 중에는 아들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셨고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소갈이하는 분도 계셨죠. 그날 이후로 모임은 깨졌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나오시더라고요. 서울 구로구에서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73세 김복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한 친구가 아이고 쑥스러워 죽겠네. 근데 우리 손주가 말이야. 하면서 학교 대표로 해외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78세 이영희 씨는 손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셨고 결국 모임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치매 증상까지 앓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노인복지관에서 10년간 상담을 해온 박민서 복지사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려고 아이고 부끄럽네 같은 말을 붙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픈 겁니다. 솔직하게 자랑하는 것보다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자랑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72세 최선미 씨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친구가 아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 시작이 이랬죠. 이게 별것도 아닌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날 밤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치매 남편을 돌보며 아들 도움 한번 받아보지 못한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밤마다 우울증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질 않아요. 한순간 잘못된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양대 심리상담센터 박정호 교수는 이를 가면을 쓴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랑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선적으로 들립니다. 듣는 사람에게 더 큰 모욕감을 주죠. 둘째, 상대가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척하니 듣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거죠. 셋째,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너무 참담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심리학과 연구팀의 최근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년간 전국 노인복지관 이용자 2,800명을 조사한 결과 겸손한 척하는 자랑이 일반적인 자랑보다 2.8배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런 말을 들은 노년층의 68%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42%는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양천구 노인복지회관의 사례도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20년간 운영되던 행복한 모임이 단 2달 만에 해체된 것입니다.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우리 집은 김장 같은 거 못해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바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집안일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백화점 식품관에서 프리미엄 김치를 사다 줬어요. 요즘엔 그런 고급 김치가 훨씬 맛도 좋고 위생적으로도 믿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아무 김치나 못 먹거든요. 요즘은 직접 담그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세련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모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자리에 김치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회원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회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자랑과 겸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자랑이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성취를 나누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과시하지 않는 태도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바로 돈, 자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순간들입니다. 자랑이 부른 비극,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80세 윤명자 어르신은 평소 자식들이 잘 돼서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게 해줬다며 자랑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강도가 들었습니다. 범인의 진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늘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많이 주고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말도 했고요. 다행히 빠른 신고로 강도는 잡혔지만 어르신은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의 실버복지관에서도 돈 자랑이 만든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78세 이명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수영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한 회원이 명품 수영복이 짱이야. 싸구려는 냄새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수영복을 샀는데 그 후로는 수영장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결국 운동도 그만두게 됐죠. 노인 전문가들은 이런 자랑이 실제로 노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과거 자랑은 현재를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박성민 복지사는 이런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위나 재산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무였는데, 우리 집이 땅이 얼마였는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평생 어렵게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랑하는 건 몇 초지만 상처받은 분들은 몇 달씩 우울해하시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자랑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의 노인 범죄 피해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노인 대상 금융사기의 47%가 돈 자랑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 중부경찰서 김 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기꾼들이 일부러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녀를 자랑하는 어르신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표적이 됩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없는 사람이 자랑한다. 정말 부자인 사람은 돈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는다.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속이 없고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범죄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78세 이봉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 아들 자랑하다가 친구를 잃었어요.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친구의 아들은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날 밤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노인정에서는 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박정국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노인정 회장님은 옛날에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가였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나는 지금 기초수급자요. 당신 같은 사람 이야기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니요. 하시고는 노인정 문을 박차고 나가셨죠. 그 후로 노인정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노인심리학과 연구진의 조사 결과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년기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을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자녀 자랑이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업 실패, 이혼, 실직을 경험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녀 자랑을 듣고 깊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자랑은 가족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용인의 한노인 복지관에서는 자매 간의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68세 이영숙 씨는 언니와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니가 매번 아들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사업을 잘한다. 하면서요. 제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들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볼까? 용돈이라도 좀 주라고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안산시 한 실버 복지관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실버 사랑방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자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78세 박영미 씨가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파트를 또 한 채 장만했어. 그것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요즘 핫한 프리미엄 새 아파트라네. 자식들 잘 키워놓으니까 이제 부모한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이게 다 복 아니겠어? 명절마다 해외여행 보내주고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챙겨주니 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산다니까. 그 자리에 82세 최옥순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최옥순 어르신의 아들은 몇 달 전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잠적한 상태였죠. 그날 이후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잘 나오던 분이 우울증 약을 드시며 집에서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무서워요. 다들 잘된 자식 자랑할 텐데 난 우리 아들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혀요. 노인 심리상담사 김태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자녀 자랑은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인생 전체와 연결시키기 때문이죠. 남의 자녀 자랑은 곧 당신은 실패한 부모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녀의 성취를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부모들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비극도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인정. 82세 장명호 씨는 매일같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직원이 100명이나 있는 회사를 운영했지. 그때는 돈이 많아서 양복을 한 번에 5벌씩 맞췄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조용히 앉아있던 76세 김철수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래, 당신은 잘 나갔었지. 하지만 난 그때 당신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소. 회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고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소. 아들 대학은커녕 가족들 먹을 끼니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절박했었소. 결국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들어갔고 힘든 일을 하다 사고까지 당했소. 당신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만 난 그 영광 속에서 벼랑 끝으로 떨어진 사람이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시절이 내겐 끝없는 악몽이었단 말이오. 순식간에 노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명호 씨는 다시는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매일 집에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쳤구나. 반복해서 중얼거리다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과거의 자랑이 가져온 가슴 아픈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한 노인정에서는 매일같이 자신의 직위를 자랑하던 85세 이상철 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은행 지점장이었어. 그때는 말이야, 하루에 수억씩 움직이는 일도 했고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이었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날 한 어르신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의 남편이 바로 그 은행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던 직원이었고 그날 이후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직원들을 정리했던 사람이 노인정에서 자랑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노인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일이 알려진 이후로 노인정의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한 분, 두 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천의 한 경로당에서도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정미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경로당 청소하고 점심 식사 준비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나는 젊었을 때 삼성에서 비서실장을 했다면서 자꾸 제가 청소하는 걸 지적하더라고요. 내가 청소하는 걸 잘 아는데 이건 아니야. 이래야 더 깨끗하지.
결국 저는 경로당을 그만뒀어요. 오래 다닌 곳인데 한 사람으로 인해 정이 뚝 떨어졌어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다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노인회관에서도 깊은 상처가 만들어졌습니다. 73세 윤옥자 씨의 증언입니다. 한 회원분이 옛날에 나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하면서 매일 교직 생활을 자랑하셨어요. 어느 날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러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80세 김순애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는 평생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제가 못 배웠어도 자식 잘 키웠어요. 하시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 뒤로는 그분을 뵌 적이 없네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랑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그 대가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랑은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시며 자랑이 많다는 것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삶이 충만한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이 외적 자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노인심리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외적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노인복지관. 78세 송영희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회원이 명품백을 들고 와서는 며느리가 선물해줬어.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꽤 비싸다더라고. 다음 날에는 백화점 VIP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달 생활비 걱정인데 그 말 듣고 있자니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만 들으면 병이 날 것 같았어요. 부산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73세 김미경 씨의 사례입니다. 요즘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다들 해외여행 자랑하고 골프 자랑하니까 나는 하와이 가서 한 달 살다 왔다. 골프 회원권이 어쩌고 저쩌고. 듣고 있으면 서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자랑 한마디에 깨진 모임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 제주도로 골프 치러 다녀왔다. 이번엔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결국 13년 동안 이어지던 품앗이 모임이 깨졌습니다. 다들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실버타운 76세 윤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 회원이 이번에 손주가 선물로 백화점에서 프라다 지갑을 사줬어. 참 예쁘지? 자랑을 시작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또 어떤 분은 요즘 며느리랑 청담동 피부과 다니는데 100만 원도 안 든다. 저는 손주 학원비도 겨우 보태주는데 그런 말 들으니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충남 천안의 한 노인대학에서도 씁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2세 박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업 끝나고 다 같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게 낙이었어요. 그날도 다 같이 모여 분식집에 가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 회원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나 이런 데서 먹지. 요즘도 이렇게 먹어요? 난 백화점 식당가만 이용해요. 그날 이후 아무도 그분을 점심 먹자고 부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도 민망했는지 노인대학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외적 자랑은 생각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층 전문 심리상담가 김태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적 자랑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데 이때 듣는 사치품 자랑이나 여행 자랑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회한까지 들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랑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사기 범죄 피해자 중 상당수가 평소 여유로운 생활을 자랑하던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의 박민서 복지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자랑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고급 피부과를 다닌다고 자랑하던 할머니가 얼마 전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사기꾼들이 일부러 경로당을 돌며 이런 분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는 스스로 만족하면 자랑할 필요가 없다. 진짜 만족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
자랑은 결국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내면에서 만족하면 굳이 남들에게 내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자랑이 부른 최악의 참사 들어보셨나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원인 1위가 바로 건강 자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과신했다가 벌어진 일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초구 실버복지관의 사례입니다. 평소 당뇨가 있던 78세 김선희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의 말에 흔들려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복지관 친구가 매일 난 약 없이도 당뇨 관리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녹즙만 마셔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약을 끊고 녹즙을 마셨어요. 한 달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40까지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는 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2세 박국 씨의 증언입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한 회원이 시작의 계기가 되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 공원 끝까지 뛰어갔다 와도 문제 없다니까? 다들 지기 싫어서 따라 뛰었죠. 결국 그날 3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혈압 문제도 있고 관절이 안 좋은 분들도 계셨는데 말이죠. 건강과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실버복지관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74세 이춘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요가 모임이 있었어요. 나는 약도 안 먹고 보약도 안 먹어. 요가 자세만 제대로 하면 병원 갈 일이 없다니까. 어떤 분은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무작정 따라하다가 결국 재수술을 받으셨죠. 서울 마포구의 실버댄스 교실. 77세 최가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댄스 수업이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한 회원이 그랬죠. 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3시간 춤춰도 끄떡없어.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체력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따라하셨죠. 결국 허리 다친 분, 어지러워 쓰러진 분. 이제는 반 이상의 수업을 그만뒀어요. 남의 건강을 따라 하다가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 전문의 김영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기 건강 자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른데 남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평소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의사 박성민 씨의 증언은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머니가 한 분 입원하셨는데 알고 보니 친구의 건강 자랑 때문에 고혈압약을 끊으셨더군요. 내 친구는 약도 안 먹는다는데 하시면서요.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약은 절대 의사와 상담 없이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자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각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정신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침묵과 경청의 중요성, 말실수와 자랑의 위험성, 겸손이라는 가면을 쓴 자랑의 독성, 돈과 자녀 자랑이 불러오는 아픔, 그리고 외적 성취와 건강 자랑이 가져오는 비극까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랑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삶이다. 삶 자체가 충분하면 굳이 남들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마치 깊은 바다가 거센 파도 없이도 고요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깊은 산 속에 오래된 나무가 자신의 높이를 자랑하지 않듯이, 맑은 호수가 자신의 깊이를 말하지 않듯이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조용히 간직할 때 더 오래 남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작은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평생을 함께할 우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노년의 품격은 말이 아닌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